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4.15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 투표율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지금 이 시각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4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내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장 어디서든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강남병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나이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헬리오시티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송파을에서는 최재성, 배현진 후보 모두 헬리오시티 맞춤형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동 갑에서는 9호선 연장 사업을 두고 강동을에서는 도시농업 정책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투표 참여율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금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 사전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남영동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참여율이 높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그곳 사전투표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전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 첫날이기도 하고 평일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분들이 아직은 방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서울의 전체 선거인 수는 총 847만 7,244명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요, 유권자 20만 5,01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2.42%의 투표율입니다. 네, 가장 변수인 게 코로나19입니다.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투표 절차에서 발열 측정을 한다고 어제도 전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발열 측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열이 37.5도 이상 나올 경우에는요,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대리자가 해당 유권자를 대신해서 신분 확인과 투표 용지 수령을 대신해 주고요. 해당 유권자는 임시 기표소로 이동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발열 증상을 보인 유권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임시 기표소와 그다음에 기존의 위치가 관내 선거인들과의 위치가 다소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투표소에 방문하실 예정인 유권자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국민행동수칙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 마스크도 써야 하고 거리도 유지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 어린 자녀들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인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해당 권고는 투표 기간 내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투표소 대기 라인 바닥에는 1m 간격으로 테이프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선거인들과의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됐는데요. 네. 다른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이 투표율도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 내일까지죠? 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은 주말인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을 상회한 건 지난 17대와 19, 20대 단 3번의 선거뿐이었습니다. 네. 과연 서울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을 한 번 더 넘어서는 데 있어서 이번 사전투표가 초석이 될지는 21대 총선 서울 지역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남영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분증과 마스크만 있으면 이 전국 어디서든 간편하게 투표가 가능하니까 내일까지 사전투표 많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가 진행 중인 사전투표소 연결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별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0대 변호사와 40년 경력의 경제 전문가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구 병선거구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출마 나이 문제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6%로 대치, 도곡, 삼성동이 포함된 강남구 병선거구는 40%가 올랐습니다. TV토론회에선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비슷한 듯 다른 해법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1가구 1주택인 음마아파트 주민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약 2배의 세금 증가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종부세 인하 폐지보다는 공시가격을 내리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로 보이는데, 다만 공시지가하고 시가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좀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한 30% 정도 되는데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고2, 고3 학생들은 계속 이러한 불균형 입시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옳은 길이 있다면 즉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역 이은재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선 나이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 후보님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재원이시고 교수 출신의 후보로 우리 나이로 보면 똑같이 이제 유 후보님과 동일하게 60대 처음 지역구에 출마한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자꾸 질문하면서 묘하게 비꼬으시는데 제 나이를 확인도 안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60대 아닙니다. 저 인터넷 검색하셔도 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강남구 병선거구에는 김한규, 유경준 후보를 포함해 모두 6명의 후보가 초청 토론회와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랑갑 지역 일대는 낙후된 주거 환경과 열악한 도심 인프라로 서울 구도심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지역 개발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이 밀집된 중랑구 면목동 일대. 낙후된 주거 환경과 좁은 도로,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대대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온 지역입니다. 최근 열린 중랑갑 선거구 토론회에서도 지역 개발 현안이 단연 화두였습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김삼화 후보는 디자인 패션밸리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벤처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낡은 공장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강남의 테헤란밸리,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유치해서 동네를 깨끗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발언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후보는 우선 면목동이 낙후됐다는 표현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대규모 예산 확보를 통해 둘레길 조성과 중랑천 환경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열악하고 낙후됐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랑구 사람 살기 좋고 그리고 사람 인심 좋고 그리고 서로의 공동체로 서로 위해 주며 사는 아주 사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민생당 이기현 후보는 단계적 면목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패션 봉제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패션 문화거리의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거리 조성,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지수 후보는 지키지 못할 지역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면목동의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도입해서 건축물 개선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극복 방안과 혁신학교의 찬반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토론회 영상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전현직 의원 간 맞대결로 좁혀진 중랑을 선거구. 나란히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지역과 정치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랑을 토론회 소식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미래통합당 윤상일 후보는 토론회 시작 발언에서부터 중랑 토박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중랑을 세상이 알아주는 통하는 중랑으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짜배기 중랑 일꾼, 진또배기 윤상일이 중랑의 긍정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는 추진력과 성과를 소개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SH 본사를 중랑구로 유치했습니다. GTX 비노선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착공됩니다. 무기동, 중화이동, 망우본동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중랑을 크게 변화시킬 4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이끌어냈습니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윤상일 후보는 박홍근 후보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두고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서민들 모두가 고생하고 계십니다. 박 후보님은 정치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에 박홍근 후보는 자신이 가난한 정치인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후원금은 깨끗한 선거를 치르라는 지지자들의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은 공명선거 하라고 정치자금 후원금 걷어서 그 안에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이해 갖지 않았겠습니까? 주도권을 잡은 박홍근 후보는 민생국회를 강조하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 후보님 공보물이나 미래통합당의 이번에 정책 공약집을 봤더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국민이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욕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소통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두 후보의 토론회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 중인 중랑을 선거구. 전현직 의원 간 맞대결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4.15 총선 강동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구호선과 도시농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강동구가 발전 과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 정책들의 추진 방향에 따라 강동구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강동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영창 기자. 네. 강동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9호선 그리고 이 도시농업이 화두였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먼저 9호선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하철 9호선은 강동 갑 지역을 관통하는 빼놓을 수 없는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서남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선 9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는 4년 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과 완공을 공약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약에 따르면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 후보는 정부 요인과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진선미 후보에게 의지해서 이 주민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그분하고 의지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왔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수희 후보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님 만나고 박원순 시장님 만나고 국무총리님까지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네, 이 영상으로 봐도 신경전이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이 후보들도 이 화를 걷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현수막 문제로도 설전이 오갔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달 초 9호선 4단계 구간에 사업비와 관련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사업비는 총 6,400억 원 규모로 발표됐는데 이 내용을 놓고 진 후보와 이 후보 간에 설전이 오간 겁니다. 물론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은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난 이후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토론회 당시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정이냐 확보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통합당 이수희 후보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진 후보 측에서 선거 현수막에 사업비 확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인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설전이 오갈 정도로 9호선이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는 것을 반증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9호선 청신호가 밝아졌다라는 그런 현수막들을 봅니다. 예산 확정하고 예산 확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이 배정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본 계획 승인이 곧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 단어 하나로 설전이 오갈 만큼 9호선이 이 지역 내에서는 중요한 이슈라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강동 을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오갔습니까? 네, 강동 을 지역에선 도시농업 정책을 놓고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는 둔촌동에 위치한 도시농업공원의 장점과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한 반면에 미래통합당 이재용 후보는 유휴지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도시농업 정책의 재고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이야 어딜 가든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볼 수 있지만 이 도시농업의 개념을 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구청장 재직 시절 처음으로 만든 만큼 이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도시농업을 최초로 행정 영역에 이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용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서울에 땅이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그것이 산업에 대한 발전, 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하철 9호선과 이 도시농업까지 이 강동구에선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대 총선 상황실을 오늘 강동구 살펴봤습니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파을의 최대 변수 헬리오시티의 표심을 얻기 위해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재성 후보와 배현진 후보 모두 논란이 됐던 실버케어센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9,510세대 26,000여 명이 사는 가락일동 헬리오시티. 송파을 선거구에서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최재성 후보와 배현진 후보가 처음 만난 국회의원 재선거 때보다 입주 후 치러지는 리턴 매치에서 가락일동의 표가 33배나 늘었습니다. 후보들도 가장 큰 현안인 실버케어센터에 집중하며 헬리오시티 공약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헬리오시티 인근의 건립을 앞둔 실버케어센터는 조망권 침해와 안전 문제 등의 우려로 주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실버케어센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백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실버케어센터지만 그 위치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입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들께서는 아예 그 옆이든 앞이든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같이 힘을 보태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또 두 후보 모두 젊은 엄마를 의식해 보육 환경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헬리오시티 실버케어센터 부지에 맘앤키즈 외국어 문화센터 그리고 치안센터 건립을 약속했고 배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단지 내 치안센터, 우편 취급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파을에 출마한 정의당 안숙현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를 어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군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확진자가 보건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저녁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군은 같은 날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8일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조치된 자가격리자는 지난 4일 필리핀 여행 후 입국한 뒤 6일 저녁부터 11시간가량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경기도 이천의 한 낚시터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주말 전면 통제했던 양재천 구간을 이번 주말에도 전 구간 폐쇄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어제 협의를 통해 양재천의 강남구 전 구간인 8.5km와 서초구 4km 구간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동참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또 1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종료 시점까지 양재천 산책로 구간은 일방 통행이 이루어집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투표를 안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과연 한 표의 가치가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 환산해 봤더니 4,700만 원이었습니다. 꼭 금전적인 환산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가치는 더 크겠죠. 지금 신분증과 마스크 들고 근처 사전투표소로 4,700만 원의 가치를 실현하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